저는 100% 아이,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무기력함이 왔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에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내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에는 한동안 그 환영이 저한테 계속 들렸던 때가 있었어요. 또 혼자 가다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러다가 나도 힘들어. 그래서 이게 정신병이 왔다 갔다 막 둘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어. 일단 어떻게 해야 좋아지냐?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말씀 강연 고맙습니다. 저는 100% 아이,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무기력함이 왔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강연을 보러 왔어요.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건강하세요. 끝까지 남을 챙기네요. 어디 계세요? 저는 이제 테니스 크리에이터인데 테니스요. 테니스 테니스 선수를 하다가 이제 선생활을 그만두고 코치 생활을 하다가 어떤 좋은 기회로 이제 요즘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로 이제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알리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좀 외향적인가요? 어때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대학교도 이제 한 체대를 나왔는데 그런 이제 체육인들을 보면 막 되게 선후배 관계가 이런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학할 때도 막 춤추고 막 그래요? 춤을 춰요? 네네 그런 거 하는데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학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 인스타그램 보면 소연아 너 아닌 줄 알았어. 너 말도 못하는 앤데 어떻게 이렇게 해?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많이 뭐 광고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테니스장에 가면 간혹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지쳐서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이제 됐어요. 한지. 근데 이제 계속 사실은 계속 나는 번아웃이 온 것 같다는 사실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참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막 업로드도 좀 잘 안 하게 되고. 근데 선생님도 분명히 힘든 일 있으시고 무기력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좀 이겨내시는지 궁금해서 썼는데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힘드셔서 어떤 예전에 그 교회 가셔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려고 하셨는데 반대로 고민 상담을 하셨다고 선생님한테. 신부님 저 고민 상담했는데 신부 그만두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힘든 일이 있는데 저보다 더 센 얘기 해가지고. 네. 선생님은 그럴 때 좀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궁금했어요. 이거는 뭐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든 사람의 얘기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다음 달에 제가 뇌 거기에 종합 검진을 해요.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귀도 좀 잘 안 들리고 이명 현상도 오고 뭘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뭐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고. 이제 그게 이제 한쪽을 계속 신경 써서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연을 한다는 거는 계속 새로운 걸 갖고 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에 연락이 온 거예요. DM을 보낸 거예요. 제가 개인 메시지 안 받는다고 해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해가지고 장문의 물을 딱 썼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당신 내가 작년에 여기 왔었는데 똑같다 내용이. 95%나. 난 너무 당신한테 실망을 했고 이러니까 뭐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뭐 내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걸 딱 이제 일부 콘서트 끝나고 딱 봤어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생각은 뭐냐면 이게 신곡 발표회야? 아니 새로운 내용을 들을 거면 김창옥 TV에 오든지. 이거는 했던 것 중에 사람들이 안 본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뭐 조용필 씨는 뭐 콘서트 할 때 맨날 신곡을 발표하나? 처음은 저를 방어하는 거예요.
처음은 방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화가 나냐면 속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조금씩 바꿔줘야지. 사람들이 돈 내고 시간 내고 왔는데 조금씩 바꿔줘야지. 근데 내가 기획사한테 분명히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기획사는 왜 이렇게 빨리 스텝을 안 맞춰주고? 이게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이건지 그런 게 많죠. 내가 내 안에 걸릴 게 없으면 그냥 상대방 욕하고 그냥 아유 그러면 오지 마세요 뭐 이러면 그만인데 내게 걸리는 게 있으니까 계속 이제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예? 지금 한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싫어. 아니 계속 해줘요 이것도 싫어. 뒤질 때까지 해 이 새끼야. 야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이 새끼야. 병원 갔다 와서 또 해. 그냥 약 먹으면서 하라고 이 새끼야. 다들 그렇게 살아 이 새끼야. 뭐 다들 뭐 구원받냐? 쌍. 전에는 여기 이렇게 우리 김창욱 TV 하고 나서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누군가를 거절하는 걸 엄청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절 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건 제가 누구를 거절하는 걸 엄청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 죄송해요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사람 못해요 이렇게 하면 엄청 힘들어해요. 내가 누구를 거절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아예 관계를 안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진 찍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죄송하다고 말하게 해 진짜. 정말. 그러다가 또 혼자 가다가 아니야 고맙게 생각해야지. 저분들 때문에 네가 일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나도 힘들어. 그래서 이게 정신병이 왔다 갔다 막 둘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어. 안 하겠어. 다 귀찮아. 힘들어. 피곤해. 그냥 제주도에서 단호박 팔아야지. 이런 거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좀 이제 머리에서 그러다가 자꾸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집 호수를 제가 모르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이제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뭐 좀 보내드릴게요. 그랬는데 저 지금도 모르거든요. 저희 집 주소를.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그 어떤 것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기억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꾸 잃어버리고 뭐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지갑 잃어버리고 뭐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지갑이 없어요. 어디 작업하러 갔다 거기다 또 놓고 온 거예요. 그러고 뭐 계속 잃어버려요. 뭐 사람 얼굴도 잘 기억 못 하겠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저번에 만났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러면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또 실망을 줬네.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려요. 일단 어떻게 해야 좋아지냐? 아프고 그만두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웃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또 우리가 얘기하고 나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더 심하네. 내가 쟤보단 낫다. 이러는 것도 더 좋아. 네. 그리고 이거를 광장에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걸 자꾸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별로야. 그렇잖아요.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별 도움 안 돼요. 술 먹어가지고 남자들 막 마음 못 열어가지고 막 술 3병 먹고 마음 열리고 정신 나가버리고 막 힘듭니다. 형님 힘듭니다. 형님도 말 주변도 없어서 먹어 이 새끼야 먹어 말해서 안 돼 이 새끼야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집 주변에 비둘기만 늘어나고. 전 이제 성악과를 나왔는데 뭐 미국이나 이태리에 가서 성악을 최고봉을 찍고 와가지고 강연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이 보기에는 제 동기들이나 학교 선후배가 보기엔 그 오빠 그냥 유학도 안 갔고 뭐 그냥 뭐 주댕이 까뒀는데 뭐 학교 다닐 때 알잖아 그 오빠 맨날 군복 입고 또라이 같은 새끼 사람들하고 소통도 못하고 막
그러더니 뭐 지금 뭐 소통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한동안 그 환영이 저한테 계속 들렸던 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잘한다고 해도 학교 선후배들은 나한테 웃기고 있네 이러겠지. 아 그래 나 뭐 맞지 뭐 내가 유학도 안 갔다 왔고 내가 겁나 잘했으면 노래로 잘 됐어야지. 노래로 못 되니까 결국은 다른 거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엄청난 막 비난.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설령 다음 달에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얘기들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어떤 구원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보낼 시간이 나한테 그런 뭔가가 그거를 신기? 뭔가 그런 작두타는 지점? 아, 그 지점은 나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노래를 잘하고 선배들이 노래를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탤런트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하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성찰하되 자기를 검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만나고 나눈 대화에서도 실수를 하진 않았는지, 상대의 작은 변화나 행동에 화가 난 건 아닌지, 나와 다른 모습에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기 일쑤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은 척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아프거나 외로워질 때가 오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지만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지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까지 생기곤 합니다. 유리멘탈이라는 성격을 고쳐야겠죠? 이분은 70%는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엄청 놀랐어요. 어디 계세요? 저의 배다른 동생은? 생각 중에 대부분 어떤 생각이 많아요? 제가 한 행동이나 말들을 후회하는 것들이 좀 많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상대의 그런 사소한 말이나 말투에도 되게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어떤 말실수를 해서 좀 화가 났나?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남편은 항상 너는 너무 멘탈이 약해, 유리 멘탈이야, 맨날 항상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작은 어떤 말에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저는 지금 약간 거울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저렇게 피곤하게 사는구나. 제 경우에는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싸울 수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의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 폭격을 자식들 있는 데다 해버리는 거예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근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어난 거예요. 희한하게 제가 엄마가 약간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랬던 게 뭐냐면, 아버지랑 결혼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3년째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가 전 좋지 않더라고요. 전 어쩌면 이러길 바랬나 봐요. 한 6개월, 1년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유, 너가 아버지 뭐 9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엄마도 이제 숨 쉬고 산다? 그랬으면 저에게는 더 개인적으로 괜찮은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밥상 차린다고 힘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사 지낸다고 또 힘드시는 거예요. 살아도 밥, 돌아가셔도 밥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들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엄마는 정말 열려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문제가 끝나지가 않고 계속 울고 슬프고 이게 끝이 없구나. 그리고 그 엄마를 보러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문제가 계속 벌어지니까 보러 가고 싶지가 않고,
돌아가셨는데 이젠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제가 아버지를 살려낼 수가 없고, 제가 만약에 아버지를 살려낸다면 엄마는 또 저것이 부활을 했다, 엄마도 이제 80, 90인데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아버지가 계셔서 평화롭고 집이 좋고 집에 얼른 가고 싶고 따뜻하고 이런 상황들을 상대적으로 너무 경험을 못 해보다 보니까 눈치만 늘은 거예요. 그 눈치를 많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센스가 좋아질 수 있어요. 눈치하고 센스하고는 깻잎 한 장 차이예요. 빤스, 팬티 비슷한 말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그 싸움은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근데 아시겠지만 말 잘 들어도 부모는 싸우거든요. 말 잘 들어도 이혼해요. 근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검열하는 수준으로 넘어가 버려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또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게 이 불안감이 그런 스타일. 혹시 제가 말한 이 기질이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있으시구나. 어려서 환경은 어떠셨습니까? 엄마가 욕심이 많으세요. 엄마가. 네, 그 자식에 대한 욕심도 많은데 그 욕심을 표출하는 방법이 좀 격하세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뭐 욕을 하시기도 하시고. 욕을?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뭔가를 계속 해요. 그런데도 이제 엄마는 더 하길 바라시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못 미치면은 또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도 저도 이제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아시고 이제 나름으로는 굉장히 순화를 하셔서 이렇게 격해지실 것 같으면 전화를 끊으신다던가. 근데 이제 제 성격 자체가 이제 그렇게 끊으셔도 혼자 이제 많이 생각하는 성격이라 거기서 이제 또 계속 힘든 거죠. 그래서 제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안 그러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그 헬리나온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사제로서가 그러니까 사제로서 뭐 이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서 그게 아니라 오직 너의 이름으로서. 그게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더 해라. 이게 참 희한하게 이게 자녀들한테 그 프레임을 너무 강하게 씌워버리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게. 어느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엄마한테 꼭 라인을 그어주세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나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 엄마. 엄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엄마. 엄마한테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면 또 서로 싸대기 나가고 이러니까 일단 엄마한테.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고맙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데 가끔 좀 힘들어. 내가 알아서 잘할게.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 근데 진짜 사랑해. 지혜롭게 얘기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화를 아주 그냥 주체가 안 돼서 아주 사소한 거에도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엄마랑 화가 아주 많이 나시고 사소한 거에도 아주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엄마랑 왔다고 그러는데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본인 힘든 얘기를 이제 저한테 너무 많이 하는데 아, 그걸 이제 듣다가 이제 제가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 중에 엄마도 포함돼요? 엄마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셨고 그때 한번 이제 미쳤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선생님은 그걸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거를 저는 약간 좋은 게 좋다고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 모든 게 좀 무너진 게 혹시 저도 힘든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많이 좀 생각이 들면서 아 원래 나도 이기적일 수 있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은데 나 편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합리화하고 착한 사람으로 혹시 포장해서 살고 있진 않나 요즘 그게 가장 고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막 어쩔 때는 정말 주체가 안 되게 그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또 참아요. 이렇게 조용히 화가 나는데 가끔 이렇게 조용히 그냥 주먹만 쥐고 이제 꾹 참다가 집에 가서 또 자고. 이런 얘기를 엄마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엄마 처음 아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딸이 이렇다는 거를? 화가 나고 좀 참고 이러는 거를? 아, 조금은 알고 있으셨어요. 일단은 엄마하고 같이 온 거가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엄마 앞에서 내가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그 아들들이 힘들면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엄마들은 또 다 알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계속 선임들한테 맞았거든요. 맞고 막 계속 맞고 눈 크다고 맞고 뭐 해병대가 왜 눈이 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녀야 돼요? 계속 맞고 또 쳐맞고 또 쳐맞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감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대민지원이라고 농사 도와주는 일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고참들이 이제 쌀가마니를 40kg짜리를 2개를 치고 이렇게 하면 뛰어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막 눈 빠지는 데를 막 이제 뛰어가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 애들들이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맞고 일도 많이 하고 사람 괴롭힘도 당하고 힘드니까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수신자 부담 한 번만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농가에서 아니 뭐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임들 오나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전화를 딱 했는데 이렇게 저쪽에 감나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감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어금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엄마가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소리를 듣는 순간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막둥이냐? 그거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는 목소리를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우냐? 씨 어떻게 알았어? 씨. 영상 통화도 아닌데. 씨. 근데 이제 제가 저쪽에서 손님이 오는 거예요. 전화 빨리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끊는 줄 아세요? 엄마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엄마 감 좋아하잖아. 씨. 왜냐면 그때 감이 저기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에 이제 내가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잘못한 게 다 달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나이키 못 사주겠다고 프로스펙스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3일 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프로스펙스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나이키 신고 싶었는데 가지고 막 그 말 안 하고 막 엄마 돈 빈땅 치고 막 이런 거 막 그게 감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서울에서 학생 때 살 때 제가 위궤양이 있어서 새벽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도 엄마가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엄마 목소리가 별로 안 듣고 싶어. 근데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살고 싶지가 않은 날이 오면 희한하게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세요? 매사에 엄마니까요. 엄마니까 전도연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뭔 일 있냐? 그럼 저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뭔 일 있어, 엄마? 뭔 일 없지. 그냥 잘 살지. 그럼 엄마도 다 아는데 굳이 안 묻는 것 같아요. 창호가 일을 싸싸해. 너무 되게 하지 말고 싸싸해라 일을.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만 나는 것 같아요. 일을 살살해라. 돈도 좋지만 일을 살살해라. 근데 저는 한 번도 엄마 앞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엄마 힘들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 못했어요. 보통 아들들이 그러거든요. 엄마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전화했어. 살고 싶지가 않아, 엄마.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별일 없지? 별일 없지. 뭐가 별일 있어, 엄마. 별일 없지. 근데 지금 엄마랑 와서 딸 힘든 얘기를 한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꿀팁인데요. 남편이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와이프 욕하는 집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돌아보세요. 남편이 집에 가서 자기 애들한테 너 그 엄마가 어떤 여잔 줄 아냐? 아빠 사는 거 보이지? 아빠 사는 거 보이지? 아빠는 치가 떨려. 너가 엄마 같은 여자. 희한하게 이런 남자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가 딸한테 남편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는 집은 왕왕 있어요. 에? 엄마 사는 거 보이지? 안 돼, 너그 애비 같은 놈은. 안 돼. 그 엄마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남편 욕을 딸한테 하세요? 그랬더니 편해서 한 거래요. 딸이 친구 같고 편해가지고 한 거래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흉대니까. 근데 여러분, 딸한테 남편 욕하시면요, 딸의 반은 남편에게서 왔고 반은 엄마에게서 왔잖아요. 그러면 내 반이 내 반을 계속 부정하고 부인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아이의 자존에 엄청 큰 혼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요. 아버지 욕을 딸한테 하는 건 정말 어머니들 비추 편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어디 기도할 때 하시든지, 예? 저 어디 산에 가가지고 막 뭐 나무 잡고 막 이런 향놈해. 딸한테 안 돼. 딸이 먼저 엄마 난 아빠가 이해가 안 돼. 엄마 왜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살아? 엄마 이혼해 그냥. 나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이야? 엄마 살아보니까 이유 있으셔서 저러시는 거야. 이중인격자셔. 적절치는 않네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아빠가 힘드셔서 그래. 아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아유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딸을 위해서. 이건 진짜 강추야.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근데 다만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있을 뿐입니다. 건강한 이기주의란 뭐냐? 내가 좋아서 했는데 그게 남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을 위해서 했는데 나는 시간 지나면 억울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좋은 시기에 그걸 잘 우리 따님이 체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더 놔두면은 그때는 뭐가 생기거든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럼 이제 결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화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약한 사람에게 갈 거예요. 그게 아이든 남편이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간은 이기적이다. 다만 건강한 이기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참을 만큼만 참고 숨 쉬러 올라가자. 그게 해녀거든요. 계속 참으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어 죽는 거지. 그리고 너무 착한 여자가 되려고 하지 말자.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 봐요.